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이거 틀렸다, 암호화폐 끝났다, 내가 이거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무슨 이런 뉴스 같은 데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하지만 시세는 안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제로페이에 이제 카카오페이 등 여러 어떤 대형 페이 기반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선언을 했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 한다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로페이에 카카오페이가 작년 말에 12월 10일 이후에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참여한다고 이 뉴스가 며칠 전부터 이제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뭐 코인이 오른다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측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손정희가 운영하는 페이페이나 일본에서 중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알리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잠정적으로 결국에는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호전적인 분명히 장세가 앞으로는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하물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에 지금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2,600만 명의 사용자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참여하는데 제로페이하고 합세해서 어떻게 보면 QR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아마 움직일 반향성이 되게 크고, QR 결제 시스템을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QR로 상대방한테 전송할 수 있고 그렇게 사실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피아트머니 체계의 은행 관련 그 페이 시스템하고 암호화폐하고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 그 중간에 SDK라든가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도입이 각 코인사가 되고 그것들이 획일화되고 단일화되고 일원화된다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화돼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힘을 다들 놓지 마시고, 여기서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정부가 주도하는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카카오페이와 11번가 이베이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제로페이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 결과 이들 기업 포함 총 15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KT부터 지금 KS넷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대거 이제 상장돼 있는 여러가지 인증 관련 페이 관련 여러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참여한다고 이제 공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뉴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LG U+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통신회사들 움직임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호전적으로 많이 반향성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분기점이 5G가 작년서부터 아마 올해 초부터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업계 전반에 실적적으로 나오는 거는 3분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근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런 통신사의 실적이 나오는 거랑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계가 같이 동일시하게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저는 어떤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LG화학이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여태까지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었대요. 근데 여기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업계 4분기 호실적 LG화학 중대형 첫 흑자 전망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배터리 업체가 앞으로는 호전적으로 실적 향상이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버지에서 이제 5폰 쪽으로 가면서는 배터리의 어떤 그 소모량이 극단적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40% 이상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배 이상 빨리 소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사실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게 LG화학이고, 그 다음이 삼성 SDI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반도체 업계는 중국 업체에서 많이 쫓아오긴 하지만 지금 독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LG화학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LG화학에서 만들어낸 배터리를 이용한 LG전자에서 만들어낸 모바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번에 5G 시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아마 추세가 우상향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증권가 이딴 희망퇴직 바람, 고용불안,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뭐 내용이 뭐 뻔한 내용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은행이 1차적으로 이제 총파업을 실시했고 2차는 뭐 뒤로 밀었다 이런 얘기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2차로 밀었다고 해도 3차도 있고 막 이렇게 본인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일단락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의 어떤 거센 바람이 은행업계부터 아마 지금 보시면은 증권가 이딴 희망퇴직 바람, 고용불안,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증권가를 비롯해서 아마 차후에는 아마 보험업계까지 아마 이게 연이어서 대규모로 아마 희망퇴직자를 엄청나게 받고, 이제 더 지나서는 이제 정직원이 아마 떠나면 그 다음엔 아마 계약직 위주로 아마 재편되면서 인건비 측면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아마 돌아가게 아마 그렇게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사업체를 재편할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트리트에서 이 증권가나 금융업체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예전보다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용불안에 대해서 만약에 느낀다면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상점들이나 아니면 뭐 외식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대다수 분들이 아마 매출액이 아마 점점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저는 권리금도 많이 하락을 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어떤 부동산 가치도 스무스하게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는 속도 목내는 카카오 신사업 곳곳에서 첩첩산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코인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보시면 규제안이 나오고 뭔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를 했다고 해도 체감적으로 업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는 분명히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지금까지 카카오 측을 밀어준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도 지금 보면 제로페이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합류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첩첩산중이라고 이렇게 갈 길을 못 간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 정부 말고도 미국 정부, 중국 정부하고 러시아 정부, 일본 정부가 다 이렇게 커넥션으로 연결돼 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있고 그 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오피셜하게 뭔가 나오지 않고 벡트거래소 연기라든가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연기라든가 뭐 ETF에 여러 번에 반려되고 거절되고 그리고 다시 재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시점 가서는 분명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제동 걸린 카카오 신사업 확장 시도라고 나와 있지만, 모빌리티에서도 지금 카풀 서비스에 관한 것도 대대적으로 원래 활성화하기로 원래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사실 잠정적으로 연기시켜 놓은 상태. 그거는 국민을 아마 의식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땐 정부에서도 아마 살짝 뒤로 물러나 주면서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금융권에서도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마무리 작업 이것도 지연되고 있고,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여파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밀어주는 척 하긴 하지만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만 뒤에서는 움직이는 어떤 뭔가가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카카오를 밀어주지 않는 것 같이 아마 느끼게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머스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나 코리아센터 M&A 협상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11번가 투자 유치 및 전략적 제휴도 코스닥 상장 추진, 그것도 코스닥 상장 추진하는 거에 관해서도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것도 이런 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이 안 오른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사업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얘네들이 만약에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가 일본의 손정희가 운영하는 페이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호전적으로 반향성이 아마 정부에서 뭔가 밀어주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아마 코인 업계도 활성화가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코인 가격의 상승에 분명히 여파를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쿠팡을 저도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긴 한데, 쿠팡이 아마 아실 거예요. 12시 그날 밤 저녁 전에 이제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새벽에 그 물건이 배송돼서 집 앞 문 앞에 갖다 놨어요. 전 진짜 이런 서비스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와 진짜 이거 동네 마트 다 죽겠구나.
동네 마트 되게 짜잘짜잘한 데나 아니면 홈플러스 그런 데는 물론 배송을 해주지만 동네 마트 같은 데도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근데 그래서 어쨌건 이런 여파가 아마 쿠팡이라는 데가 ICT 어떤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로봇 기반으로 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지금 아마존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복제해서 바로 운영을 하고 아마존에 있는 직원들이 대거수로 사실 쿠팡 직원 이사진이나 아니면 상부 쪽에는 그쪽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런 여파가 국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업계나 아니면은 백화점 업계에도 엄청난 여파를 분명히 미칠 건데 쿠팡이 이런 식으로 시선식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만 지금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료 membership 승부수 던졌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기업 쿠팡의 어떤 실리적인 그 순수익 면에서 수익률을 추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마켓컬링가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전지현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서비스에 관해서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시면은 홈플러스나 신세계 측에서도 아마 롯데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아마 잠식당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설자금 사정 곤란,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어떤 돈을 받으면 시간당 얼마를 받으면 당장 그 금액이 올라가서 뿌듯하고 느낌은 갖겠지만 기업이라는 데가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배송이나 이커머스 업체를 예를 들어서 보면 쿠팡이라는 데가 저런 식으로 만약 치고 나가면 다른 기업들은 사람들을 감원하고 내보내고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 아니면 뭐 생산업체 하다못해 아니면 금융업체 대다수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저는 예전보다 어떤 자금 순환 면에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대기업들 빼고는. 근데 그런 여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설자금 사정 곤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너스를 아마 못 받고 그런 데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다니는 그런 직장 내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업주 입장에서도 주고 싶어도 뭐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잘 돼 있고 잘 돌아가고 막 이래야 기분 좋게 주고 그러지. 당장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망할 것 같은데 무슨 존립 자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데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업주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생각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로. 그래서 서로 간에 답답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시간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 업체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존버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업종을 전환하거나 뒤로 사실 정리를 해서 빠지는 것도 하나의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버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아마 대다수의 자영업이나 중소업체는 앞으로도 점점 더 극악으로 아마 환경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운영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2018년에 연간 거래액이 20조 달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카카오페이는 월간 거래액이 지난해 3월 1조 원을 돌파했고 9월에 2조 원, 12월에는 2017년도 연간 거래액과 비슷한 3조 원을 각각 달성했다. 사용자는 2,600만 명에 달한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2,600만 명이면 진짜 한반도 인구 중에도 엄청난 거죠. 나중에 몇 년 후에 아마 통일이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아마 통일이 되겠지만 만약 통신사가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북의 인구도 만약에 한국의 통신사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 운영되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근데 좀 전에 초반에 아마 말씀드린 제로페이하고 카카오페이가 연동해서 같이 합산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에 관해서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트렌드나 이커머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건 맞지만 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진전을 못 비치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어느 시점 가서는 분명히 정부에서
디테일한 규제 아니면 세제나 이런 거에 관해서 분명히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분명히 코인 가격 상승에 있어서 호전적으로 아마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카카오페이 2018년 연간 거래액이 20조 달성이고 지금 2018년 3월 달에 1조, 근데 지금 12월 달에는 3조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2018년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문어발식으로 이런저런 사업들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보험이나 아니면은 금융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사실 진전을 못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제목에 보시면 신사업 때문에 주가 엇갈린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아까 전에 있는 몇 가지 뉴스랑 같이 종합해서 보시면 네이버는 인터넷 은행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반면 카카오는 카풀 중단 등이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이 진출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카카오도 사실 카카오뱅크를 진출하면서 그거에 관한 거는 사실 이제는 뭐 호재로 반영되긴 뭐하고, 네이버의 경우 이제 인터넷 은행에 이제 이게 신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여기 나오는데,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 라인의 핀테크 사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라인은 지난해 12월 태국 대형 상업은행인 카시콘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을 카시콧 라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카시콘 라인은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일본에서는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과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대만에서도 대만 후방은행, 중신은행, SC은행 등과 인터넷 은행 출범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라인을 통한 금융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핀테크, 인공지능 등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모바일 화면 개편으로 기존 광고 및 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네이버 오른쪽 상단 화면에 보시면 아마 QR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거기 이식되어 있는 거에 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금융업에 진출을 했고,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상업은행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새롭게 금융업에 진출을 했고, 거기다가 일본에서는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과 같이 커넥션을 맺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미주호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오미세고 프로젝트를 같이 연합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코인 가격이 재미없고 뭐 형편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이제 국내 해외에 진출하고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중심이 되는 거는 사실 제로페이가 이제 제안했던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카카오페이 측이나 아니면 다른 데도 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같이 움직이게 됐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크게 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안이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움직이는 사업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업체들이 예전보다는 좀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는 뭔가 방향성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인 가격도 아마 같이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리하게 횡보하고 흘러가고 있지만 저는 여태까지 거의 1년이란 기간을 거의 버텨왔는데 지금 물러나기엔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예,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끝에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